안녕하세요, 한사영입니다. 제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프랑스어 배우기 큐레이션 영상인데, 영어는 이런 공부법 로드맵 큐레이션 영상이 필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수영장에 매월 수영을 처음 배우는 신규 회원들이 등록하듯이 영어를 기초부터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앞으로 영어가 편해지기까지 대충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 보여드리는 로드맵 정도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외국어든 항상 처음 대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 예를 들어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는지 아닌지, 의문사가 맨 앞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 목적어를 동사 앞에 쓰는 언어인지 뒤에 쓰는 언어인지, 좀 더 복잡한 문장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나 등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기본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에 인풋, 아웃풋 충분히 연습하기. 사실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단어를 알고 내가 쓸 줄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셋째, 독학을 할 때 지금 보는 자료가 버거우면 일단 멈추고 더 기초를 충분히 채우고 다시 돌아오기. 특히 중요한 것은 인풋, 아웃풋을 충분히 연습한다입니다. 오늘은 영어 기본 구조의 인풋, 아웃풋을 충분히 연습한다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받는 질문의 대부분이 2단계에서 겹치고 여러 군데서 그동안 답변을 드렸는데 유튜브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기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영어 공부할 때 문법책을 가지고 영어 기본 구조를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법책을 여러 번 읽는다는 건 그 문법 지식에 익숙해지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문장을 접했을 때 내가 공부한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단어만 해결된다면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나도 그렇게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는 Grammar in Use 문법책 한 권 정도 참고하시면 굳이 국내 문법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Grammar in Use도 Essential이나 Basic 또는 Intermediate Advanced처럼 레벨이 나눠져 있는데 영어 기본 구조를 잡는다는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레벨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정교하게 문어체 구문을 표현할 수 있는 문법을 다루느냐 하는 정도죠. 어차피 이건 문법책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에 문법책은 그냥 기본 구조에 참고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혹시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국내 문법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책을 보실 일이 있으면 그때 국내 문법 용어가 Grammar in Use에서는 어떤 내용을 지칭하는지 대응시킬 수만 있으면 됩니다. Grammar in Use 같은 문법책을 활용하시든 아니든 어쨌든 영어 기본 구조를 알고 그것을 충분히 아웃풋으로 연결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겪었던 불편함들에 대한 대안으로 이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해 놨으니 필요하시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다루지 말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의 주제라도 인풋, 아웃풋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태극권 수련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배우고 있는 태극권은 일주일에 딱 한 동작만 가르쳐 줍니다. 처음엔 이것만 하고 있어도 될까 싶은데 그 한 동작이 익숙해지면 다음 동작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진도가 나가다 보니 2, 3년이 넘으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한꺼번에 전체 진도를 보여주고 계속 반복해서 나가는 것과 효과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이게 가능하려면 누적해서 나갈 수 있는 순서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하겠지요. 같은 원리를 영어에 적용해 보면 옆에서 알맞은 코칭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어서 인터넷을 통해 독학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다음 주제에 집중해서 훈련해 보세요. 영어 기본 구조 인풋, 아웃풋 연결 훈련입니다. 첫째, 의문문 자유자재로 만들기.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제 채널에
위닝 스토리 말문트기 강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평서문 만들어 자유자재로 확장하기. 소위 문법 용어로 relative clause, 관계대명사 구문이나 ing, ed clause라고 붙어놓고 분사 구문이라 표현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 전치사 with 혹은 그냥 형용사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유자재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을 좀 더 큰 단위로 묶어서 저는 스티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위닝 스토리 어순편 강의들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어순편에서는 안다고 생각하는 문장 구조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루는데요. 예를 들어 걔가 여친한테 노래를 불러줬어 같은 문장이 의외로 빨리 안 나오죠. 사실은 I gave him a gift 같은 문장, 기존 문법 용어로는 사형식 문장이라고 부르는 이 구문을 과연 충분히 이해하고 쓸 줄 아느냐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훈련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동사 활용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경 쓸 게 문장 구조는 대충 만드는 법을 아는데 막상 말하려면 가장 어려운 게 한국인들에게는 동사 부분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쓰기 어려워하는 이어 동사 또는 phrasal verb라 부르는 애들의 원리라든지 get과 have 동사 같은 경우 일반적인 기본 동사로서 공부할 차원이 아니라 문장을 만들어 쓰는 발상 자체가 영어권 사람들과 한국인이 다릅니다. 이런 점을 파악하고 훈련하시면 좋기 때문에 위닝 스토리 동사편에서 이 부분을 다뤄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기본 구조, 인풋, 아웃풋, 훈련을 강화하기입니다. 이렇게 익힌 구조들을 실제로 라이팅이나 스피킹으로 심화해서 연결할 수 있는 훈련들을 위닝 스토리 심화편에서 제공해 드렸어요. 특히 저는 기초 단계에서 아웃풋 훈련할 때 영어 동화책을 많이 추천하는데요. 영어권 환경에 살고 있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빠지기 쉬운 감각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닝 스토리 심화편에서 어차피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지만 전체 강의를 처음부터 듣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네이버 에드위드에서 영어 동화책을 통해 인풋을 아웃풋으로 확장하는 훈련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으니 먼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문어체 텍스트도 좀 익숙해지는 게 좋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어휘나 문어체 기본기가 좀 더 잡혔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EBS 중학교 1, 2, 3학년 정도 레벨 책 아무거나 3권만 참고해서 보세요. 비용 부담도 없는 편이고 해설 강의도 제공되니까 도움도 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체 문장을 일일이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앞서 설명드린 구문에 집중해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를 저는 영어 기본 구조의 인풋, 아웃풋이 충분히 훈련된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공유해 드릴 부분이 있다면 전부 여기까지는 된 상태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때부터는 문법책을 하나 곁에 두고 시제나 또는 무드라고 불리는 단원들, 즉 뉘앙스를 조절하는 단원들을 좀 더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온라인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공부의 기본 방향만 알려드릴게요. 시제는 문법 지식을 복잡하게 따지고 외우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제에 감각을 심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표현하는 문법이나 논리가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가정법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우리도 같은 상황에서 표현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다만 이게 우리는 모국어다 보니 이미 의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체화되어 있는데 영어란 외국어를 의식적으로 따져 쓰려니까 어려운 거죠. 영어의 가정법 문장들이 내 일상생활에선 어떻게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었냐를 의식한 후에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시제와 무드에 관한 약간의 방향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2개를 링크 걸어 드립니다. 시제의 무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나씩 챙겨가면서 병행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자유자재로 회화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영어 기본기를 갖추고도 영어 회화의 답답함을 느끼는 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말이 바로 안 나온다. 또 하나는 특정 상황에 몇 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대화를 하고 싶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특정 상황에 쓰는 표현들은 원리를 알고 문법에 맞춰 문장을 만들어 쓰는 것보다 그 상황에서만 쓰이는 표현을 익혀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 영어 표현만 전문으로 강조한 강의나 책들이 많으니 자신의 취향에 맞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는 소피 반님의 채널을 추천합니다. 2번째 문제, 단답형으로 몇 마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면 내가 말하고픈 주제를 영어에서 어떻게 대응시키는지 꾸준히 찾아봐야 합니다. 이건 영어 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통역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면 그때그때 공부해서 찾아서 준비합니다. 일단 영어 고수의 이야기는 먼 훗날 이야기라 해도 어쨌든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내 관심 주제를 읽고 말하기 위한 리딩 텍스트 공부 팁입니다.